미국과 일본은 중국군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쟁게임과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그 운동은 한국 중국과 동중국 바다에서 1급 비밀의 전쟁게임과 합동훈련을 포함해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사를 하면서 대만과의 완전한 통일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것을 맹세하고 성공적인 침략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대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급발진 지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민주자치섬인 타이완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여 본토와 재결합해야 하는 도망친 지방이라고 주장합니다. 집권 100년이 되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통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은 대만에 더 가까워졌고 대만을 자국의 외교를 할 권리가 없다고 보는 중국을 화나게 했습니다. 중국 주석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연설에서 타이완과 타이완의 완전한 통일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절시키겠다고 다짐하면서 타이완은 역사적인 사명이자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중국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공유된 열망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해협을 건너는 동포들을 포함한 모든 중국인들이 단결하며 대만의 독립을 향한 어떠한 시도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으며 국가 회춘을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의 통일에 대한 맹세는 중국 잡지에 실린 기사로 이어졌는데 이 잡지는 수륙 양용과 타이페이 정부 붕괴를 위한 길을 열어줄 세 갈래 공격을 계략적으로 기술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DF-16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이 공항과 조기 경보 레이더, 대공미사일 기지, 섬 전역의 지휘센터를 분쇄할 예정입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공항에 대한 공격은 중국 지상군이 상륙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중국의 H-6 폭격기와 J-16 전투기는 비록 시설이 파괴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군 항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YJ-91, CJ-10 순항미사일이 육상과 군함, 잠수함에서 발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기지, 탄약고, 통신 인프라, 주요 도로 분기점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상을 평가하기 위해 드론이 파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사는 군함과 육상 로켓군이 인민해방군의 해병대와 수륙양용 상륙부대가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남아있는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일본은 이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데메트리 세바스토플로는 그의 기사에서 다자간 퍼즐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2019년에 크게 군사기획 확대할 대만과 센카쿠 열도는 동중국해의 위협 때문에로 결심했어요. 이 작업은 조 바이든과 아베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 정권 하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이 6월 15일 사상 최대인 28대의 전투기를 포함하여 더 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투입함에 따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해군과 공군, 그리고 해양경찰은 또한 센카쿠 일본에 의해 하지만 중국과 대만이 주장한 투여한다 주의에 활동적이 됐어요. 중국은 대만을 본토와 통합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평화통일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말까지 인민해방군은 미국과 일본을 대만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이끌었습니다라고 2019년 말까지 아시아 국방부 최고위 관리로 근무한 렌달 슈라이버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상호방위조약국인 일본이 더 많은 공동 군사계획을 수행하기를 원해왔지만 일본은 전후 평화헌법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장애는 완화되었지만 아베 정부가 2015년 일본이 공격을 받은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했을 때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동맹국이 공동계획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일본은 미국의 타이완 전쟁 계획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한 전직 관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맹국들이 대만을 위한 통합전쟁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남중국해에서 재난구호 훈련으로 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또한 센카쿠 열도에서 서쪽으로 350km 떨어진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슈라이버 대변인은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일부 활동은 매우 균질성이 강하며 재난구호 시나리오에서의 수륙육과 같은 훈련은 센카쿠나 대만 해협 주변 분쟁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타격단을 지휘하고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작전국장을 역임한 마크 몽고메리 전 제독은 미 국방부가 유사시 일본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커지고 일본이 참여국으로 잠재적으로 끌어들여짐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어떻게 미국의 작전을 지원하거나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그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외교관들은 기지에 대한 접근과 일본이 중국과 분쟁 중인 미군에 제공할 수 있는 물류 지원 등 모든 공동 군사 행동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일본에 있는 공군 기지에 의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중국이 미국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기지를 파괴하려 할 경우 일본 정부가 분쟁에 말려들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한 관리는 미국과 일본이 중국 해군과 공군의 이동에 대한 정보를 대만과 긴급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특히 북동쪽의 일본 센서와 남서쪽의 대만 센서로 덮인 대만 동쪽의 미야코 해협 주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대만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간에 공유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방적으로 직접적인 공유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그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설정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국이 2017년에 군용 항공기 코드를 공유하여 친근한 항공기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작지만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관리들과 미국과 일본 소식통들은 그 이후 일본 내에서 대만의 안보가 일본 열도의 서쪽 섬인 요나구니에서 1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협력 관계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말부터 트럼프 행정부 말까지 일본, 대만과의 군사관계를 총괄한 헤이노 클링크 전 국방부 장관은 일본 정부는 대만의 방어가 일본의 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점점 더 인식하고 있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의 경우 일부 시나리오는 그 지역에서 파괴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만인들은 중국에 의해 통치되는 것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타이완 국민들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중국의 압력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합병할 수 있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